3교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즉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환경,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을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두 번째 천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느낀 기운으로 느낌으로 볼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 목이 주관하는 계절은 봄이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 을목이 천간으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인, 묘, 진, 동방이 봄이 되겠습니다. 즉 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색깔은 청색이 될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하는 가상의 상상 속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갑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상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인을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모레 공부할 화가 아니고 금이죠. 금이 주관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얘가 바로 내일 병화정화 공부할 때 화가 얘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지혜,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의 다른 별칭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인자함이 너무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다? 목이 이는 믿음을 깨게 되겠죠. 목극토하니까 사람이 너무 어질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신망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또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람이 어진 마음이 없어진다. 오히려 사람이 모질어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갑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일간이 목일간인 사람들 되게 어질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이라고 하는 것도 잘 중화를 이루었을 때 어진 마음인 것이지 오히려 목이 사주에서 병이 되거나 기신이 될 때는 오히려 사람이 모질어지고 사람이 좀 잔인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지금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목이냐 또는 음목이냐 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양목이 되죠. 그래서 같은 오행상 목이라 하더라도 갑이라고 하는 목은 양의 기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자,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고 서로 좀 달리 서로 이제 극과 극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음과 양은 하나의 모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좌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남자가 있죠. 서로 남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보충해 주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보충해 주어야지만 인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어떻게 된다? 종족이 번식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듯이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다.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단 음양의
있어서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 또는 쓰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이지만 어떤 나무? 대립목이라고 했죠.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라든가 큰 소나무 같은 이런 개념, 전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굉장히 큰 나무들이죠. 아름드리 큰 나무, 향천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곧게 단단하게 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목, 양목인 갑목은 용도 쓰임을 어디에 있다? 제목으로서 쓰임이 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음말로 동량지목이라고도 하고요. 동량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큰 나무는 베어서 그냥 마냥 천년만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도 다자란 성목이라고 해서 다자란 나무를 말합니다. 이 성목은 그냥 마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경금으로서 나무를 작벌 베어내고 이걸 갖다가 잘 다듬어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하면 큰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큰 사찰을 짓거나 옛날 거북선 같은 어떤 그런 큰 배, 판옥선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런 배를 지을 때 이런 제목으로서 큰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바로 이 갑목인 것이고, 갑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같이 대동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저께 공부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을목 설명할 때 왜 갑목을 설명을 하느냐? 을목만 설명하면 아까 말했죠. 음양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갑목을 같이 알면 을목은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양목인 갑목은 대립목으로서 곧고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인 음목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류목이라고 하죠. 능수버늘처럼 휘영청, 장 휘어지는 그런 개념, 넝쿨식물 같은 개념이죠. 넝쿨식물은 뭡니까? 단단하면 잘 안 휘어지는데, 넝쿨식물은 호박 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밤에 이런 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휘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고 가는 성질이죠.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대개 보면은 갑목일간들에 비해서 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친화력이라든가 또 사람한테 이게 잘 엉긴다 그럴까요?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또는 처세술 같은 것이 되게 좋습니다. 갑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참나무 같은 경우에 큰 나무는 큰 시련을 주어지면 이 단단하고 거칠기 때문에 갑목이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낼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이솝우화의 참나무죠.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우화가 있듯이, 참나무는 큰 바람, 모진 태풍이 불면 부러지지만,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진 바람이 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죠. 참나무가 갑목이라고 하면 갈대는 을목과 같고요. 그 다음에 넝쿨식물로도 볼 수 있고,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쓰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잘 휘어지고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겠고,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 목화통명이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것을, 그래서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난초가 꽃을 피우고 장미가 꽃을 피우고 안개꽃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작벌에서 제목을 쓰니까 경금정을 쓴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와 뭘 씁니다? 개수를 위주로 씁니다. 병화가 없으면 당연히 정화 쓸 수 있겠고요. 개수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임수도 쓸 수 있겠지만은,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당연히 병화를 위주로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인묘월, 그 다음에 신유월 같은 경우 또는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도 쓸 수가 있겠고요. 수가 부족하면 경금, 신금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을목은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취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갑목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7살인 경금을 이용해서 작벌을 해야 되지만,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금, 신금을 보게 되면 마치 면도칼을 본 것과 같다. 밑동 싹둑 베어내면 을목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를 생할 때 수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죠. 금생수해서 수생목해서 통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금이 없는 상태,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겠다라고 하면
마치 바위 덩어리가 을목을 짓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을목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뭐가 관건이 된다? 병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고, 화가 너무 많으면 뭐 임계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부족하면 비견겁제인 목이 있어서 화를 생화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거해 줄 것이고, 수가 너무 부족하면 이때는 경신금을 쓸 수 있겠죠. 수를 생하는 용도로. 그래서 요 원칙을 알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참작해서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월지, 월령, 월원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 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가 월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지제는 춘하추동의 개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월지에 춘하추동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월지 춘하추동의 개념 안에는 왕세,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와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 한난조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한난조습이라고는 뭐예요? 한은 차가운 것이죠. 겨울과 같이 차가운 것을 말하는 거고, 나는 여름처럼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월령 안에는 한난조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묘월은 목이 왕하고요, 사우월은 화가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합니까? 금이 왕하고, 해자월 같은 경우, 해자월은 겨울이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하면서 굉장히 숙살지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늘한 개념이지만, 해월, 자월, 겨울에는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데 수가 다시 많아지면 추우면서 습해지는 것이고, 해자축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많으면 추운데도 건조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을 가지고 왕세와 한난조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걸 가늠해 봐야 되냐?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왕세,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죠. 사람이 여름에 너무 뜨거운데 물이 없고 에어컨도 없고 부채도 없습니다. 살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해자축월 겨울인데 난방이 전혀 안 됩니다. 다 얼어 죽겠죠. 바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데 핵심이 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월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월령이라고 하는 것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절기를 볼 때도 절기는 월령에 있는 거예요. 일에 절기가 있는 게 아니죠. 시제도 월령이 있는 게 그죠. 절기가 있는 거. 월령 절기도 반드시 어디 있다? 월에 있다. 월에. 그래서 월에는 각각 절기가 있는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입추와 뭐가 있습니까?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가 되어야지만 어디서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미월은 우리가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이라고 했죠. 만하, 그 다음에 모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늦여름이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초가을이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관문이 바로 입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가을 숙살지기가 왕한,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늘한 기운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가을 같은 때 아침에 싹 나가면은 완전 추운 건 아닌데 살갗에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의 약간 오싹하면서 뒷목이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이죠. 그게 바로 숙살 기운이고요. 겨울에 해자축월의 수기운은 뭐냐면 살갗이 에일 정도의 그런 혹한의 추위를 말한다. 그래서 신유술월의 숙살기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금의 기운이 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의 기운이 왕해질수록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결실을 맺는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신유술월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실을 잇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주를 갖다가 신유술월이면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다. 사주를 중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고, 금방 말했던 것처럼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입니다. 금이 왕죠. 자, 금왕절이다. 요것만 놓고 보면은 약간은 하수고요. 자, 금이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극목,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은 약해지는 곳이고, 금은 수를 생하니까 금이 왕한 신유월 같은 경우, 수월은 별개죠. 토왕절이니까 신유월 같은 경우는 수가 있으면 수도 같이 세력을 얻게 되고, 화토는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이 원령 하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령 하나 가지고 왕세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난조습도 신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숙살지기가 강한 계절인데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사주가 한습해진다, 추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추워지면 조후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월의 특징인데, 자, 일간이 뭡니까?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죠. 자, 을목 뭐라고 했습니까? 화초라고 했죠. 자, 가을에 피는 화초는 뭐가 있을까요? 화초, 당연히 코스모스 생각나죠? 국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가을에 피는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모스하고 국화는 대표적인 가을의 꽃이죠. 자, 신월에 6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국화꽃, 코스모스꽃. 신월에 꽃이 만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모스가 일단 햇볕이 있어야 되겠죠. 햇볕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햇볕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러면 뿌리는 마르는데 햇볕만 있으면 풀이 마르죠. 그래서 신월의 을목 같은 경우 일단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따뜻하게 조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뭘 필요한다? 화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로 하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관건, 핵심이 되겠죠. 병화는 금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따뜻하게 조우하는 역할도 하는데, 천간으로 신금 또는 경금이 투출되지 않는 이상은 병화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천간으로 경신금이 투출해서 을목을 갖다가 극복해서 을목을 극한다고 할 때, 이때는 정화를 얻어도 좋습니다. 이때는 화 중에서 금을 갖다가 가장 잘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바로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금을 달려할 때는 병화는 안 되고 정화라 해야지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금, 신금이 투출되지 않으면 일단 병화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병화를 얻은 연후에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월에 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 원령에 좀 녹록진 않지만 원령이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수가 투출된 필요는 없다.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을목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것에 을목 자체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일단 중요한 건 신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되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뭐 크게 신월의 을목 사주 분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틀을 가지고 생극재화 또는 형충회합 또는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결국 용신과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의 특성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음목이 양금을 봤습니다. 음대양의 관계.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붙게 되면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극목하게 되어 있죠. 일간인 을목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것이죠.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육지는 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나를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참고로 아극자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남자는 처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극하는 재성하고 나를 극하는 관성하고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나를 해악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나를 갖다가 관리, 통제해주는 좋은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단,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되면 이거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도적이 될 수도 있겠고,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관제, 구설, 송사 같은 해악을 말하게 되는데, 이 관성을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관과 평관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평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죠. 정관은 바른 관청이죠. 아까 말했던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이 바로 이 정관이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정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직장도 이렇게 정관이라고 합니다. 요즘 투잡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본업이 있고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 본업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 알바는 평관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 일체의 해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평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평관칠사를 안 좋게 표현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 그다음에 평관칠사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고, 추동절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칠살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 태어난 원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흑백 논리로 정관은 좋은 것이고 평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외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 일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력의 조화가 맞습니다. 정관, 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신월은 금왕절이죠. 금이 신월에 이르게 되면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목은 신에 이르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 을목은 약하고 관은 왕한 사주, 신약, 관,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 정관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월지신금을 말하는 거죠. 지장간에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토는 격이라든가 용신충할 때 얘는 없다, 그냥 개무시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정인, 격에 관성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나를 생각하게 되니,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신약 관왕이 아니라 관인 상생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격국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다고 했습니다. 물상으로 보게 되면 신월은 가을이고요. 을목은 화초가 되는 것이니, 신월의 을목은 가을에 피는 화초죠.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스모스가 있고 국화도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 신월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은 열대야 기운이 남아있지만은 명리학으로 봤을 때 신월은 벌써 가을이기 때문에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든가 국화가 신월에 비교해서는 태양이 비춰주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화가 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억제해서 숙살의 기운을, 숙살지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먼저 신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따뜻한 햇볕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근데 햇볕만 있으면 안 되고 물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 근데 왜 신월에 벼를 먼저 쓰냐면, 신월, 아까 말했던
안에는 임수를 암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필요한 것은 따뜻한 햇볕이 필요한 것이지, 가을에 햇볕도 없는데 비만 주구장창 온다 그러면은 을목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병화를 먼저 쓰고요, 나중에 개수를 같이 이렇게 대독해서 쓰면 좋은데, 개수는 없어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지만 병화는 없으면은 을목이 꽃을 피우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연히 을목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이 있어서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신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써야지만 신월의 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아까 말했던 정인격의 관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간에 간목 겁재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을목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겁재를 보게 되면 을목이 간목 도움을 받을 수, 이걸 가지고 이제 등락개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등락개갑이 되려면 을목하고 간목하고 첩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등락개갑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나의 형제 자매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연지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토는 재석이긴 하지만 진토는 습토이면서 안에 지정한 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도 을목도 진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일지의 묘목을 가지고 있죠. 을묘일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월의 을목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 개수는 아니지만 임수를 천간에서 얻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화 중에서도 병화를 얻을 수 있느냐. 병화가 없으면 당연히 정화라도 있어야지만 신월의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지금 신월에 간목이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습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습지에서 햇볕은 없는데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화를 보는 것이 오늘 명식 3주에서 봤을 때는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생시에서 화를 보지 못했다, 대운에서라도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신월이 임수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거 신자진 수곡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신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수가 너무 많다. 병화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는, 이거는 사주국사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간도 뿌리를 얻었고요.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 물론 이제 병화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구조의 명식은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틀을 갖추었다. 근데 화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물론 금수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목화운이냐 금수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보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간다. 만약에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안 좋다가 아니라 병자시를 얻는 것이 좋다. 근데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다. 이 정도지, 아들로 태어났을 때 병자시가 나쁘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생시가 병술시죠. 병술시. 요거는 이제 자수가 아니다. 그래서 병자시는 목화운이 좋고 금수운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보지만, 병술시가 되게 되면은 목화운은 안 좋다가 되는 것이고 금수운이야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병화가 천간에 투출됐다 하더라도 병자와 병술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화를 볼 수 있는 건 정축시가 되는데, 이 정화는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단지 간목이 이렇게 생조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결국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의 기운이 조금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정해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정화가 총알에 투출된 걸 봤을 때는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화기가 많이 부족하지. 이렇게 되면 정축하고 정해하고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나머지 생시들은 이제 참고로 보는 것인데, 무인시, 기미쇼, 리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을목이 묘인의 뿌리, 이거 인묘진 방합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묘시 다 있다 하더라도 방합은 하나는 원령을 갖고 있어야지 방합이 성립되는 것인데, 일간 자체는 세력을 얻었지만은
이거는 무토가 이렇게 임수를 파하는 구조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돼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건 금수운으로 가되 화기가 부족한 단점이다. 차라리 병자신을 병술시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지.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화가 인중병환이 있다 하더라도 화기가 매우 부족하고요. 기묘시는 그나마 암정대한 화도 없기 때문에 저거는 금순으로 가도 문제, 목화운으로 가도 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경진시나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받기 때문에 물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역시나 신금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금왕절이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화초 키워놨는데 옆에 칼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진신사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물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만, 임수가 천간에 2개가 투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을의 병자 대운, 개유 대운도 그렇겠지만, 이것 오히려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다 그랬죠.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추천드리기도 그렇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수도 충분하죠.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죠. 이거는 당연히 목화,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을유시 같은 경우에 오늘은 남녀 불문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바로 이 을유시. 이 신혼의 을목이 신약인데, 묘를 봐서 어느 정도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는데, 을유시가 되게 되면, 묘유충하게 되면 나의 뿌리가 몽창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을유시는 최소한 남녀 불문하고, 요거는 뭐다 스킵하고 봐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번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볼 수 있지만, 병자시, 병술시 또는 정축시, 정해시 정도에서 선택을 하되,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렇게 썩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아닌 것으로,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